네, 현직 검사들 사이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탄전, 몸싸움.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단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당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요. 네네.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어쩌면 이 수사팀이 유심칩이 필요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했을까? 예. 또 이제 무엇을 삭제하려고 이제 걱정을 해서 이 손을 뻗었다가 저렇게 됐다. 지금 일단은 한 검사장과 지금 정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 진위는 뭐 감찰 결과에서 듣기로 하고 예. 우리는 뭐 직접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심칩은 압수가 됐죠, 결국. 3시간 후에 돌려줬다고 해요. 네. 그럼 유심칩을 왜 압수한 걸까? 예. 이게 퀘션 마크였는데 유심칩을 가지고 수사팀이 뭔가를 한 정황이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심칩은 사용자 식별을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 안에 뭐 정보가 막 들어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사용자 식별이 왜 필요했을까? 애초에는 텔레그램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추정은 나왔고 한 검사장은 나 텔레그램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카카오는 누구나 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게 대부분 쓰죠. 이 메신저, 문자보다 훨씬 더 쉽게 씁니다. 그런데 이 아마 카카오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심칩을 이용해서 유심칩은 이 공기계에다가 꽂게 되면 이 공기계 자체를 통신사는 한동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모른다. 예. 그럼 카카오에 비번을 새로 주십시오 하면 새로운 비번을 알려주죠. 그걸 가지고 접속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바뀌죠. 새로운 것으로. 네. 그리고 유심칩을 돌려받고 보니까 카카오 메신저의 아이디는 그대로인데 한동훈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수사팀이 여기에 접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 이 카카오톡을 이제 열람하려고 한 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논란이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라는 입장을 고수는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한 검사장의 유심을 활용해서 만약 수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일단 뭐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증거가 굉장히 증거로서 스모킹거리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도 거의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현행 뭐 법 자체도 사실은 그에 대한 범위랄지 뭐가 위법인지 뭐가 적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심칩 자체는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유심칩을 압수로 갔을까? 거기다가 뭐 정진훈 부장검사까지 가서 유심칩을 왜 하려고 그랬지? 그건 사용자 개인정보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압수수색하면.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인증을 새로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혹시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모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한 방법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가 돼야 하는데 적시가 돼야 하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적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회 목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번호까지 다 변경을 하면서 SNS,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과연 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거냐. 이것은 사실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회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통신 내용을 본다랄지 아니면 SNS 자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 자체는 이거 압수수색 영장 갖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럼 이 유심칩 가져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하는 모바일이랄지 모든 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감청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명백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정진훈 부장검사가 수원에 있을 때 이 방법을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도박 사건을 하면서 그런데 아마
유심치를 가지고 접속만 한 게 아니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랄지 아니면 SNS에 관련된 걸 보았다고 한다면 이건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유법하냐 유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그 문제까지 제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정진영 부장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그렇게 지금 고소를 했고 그래서 서울 고검에서 엊그제 이제 고소인으로 한 검사장을 조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서 엊그제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리적 방해가 있었다. 즉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압수수색을 어떤 방해하는 물리적인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처벌하겠다는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근데 입장을 이제 바꿨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거 지금 허위 사실 아니냐, 내가 언제 지금 막았느냐, 본인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지금 정진웅 부장이 옆에 와서 지금 뺏으려고 하니까 본인은 이걸 이거 왜 뺐냐고 해서 그냥 넘어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뭔가 쌍방폭행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허위 사실 아니냐, 이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고검에서 관련 당시에 지금 목격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던 검찰 수사관, 또 한동훈 검사 측의 비서라든지 또 법무연수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불러 조사해보니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폭력을 행사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무집행방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허위사실이나 무고라든지 이런 걸로만 이제 독직 폭행이 했다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만 이제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지금 뭐 부분적으로 아마 영상을 촬영한 거 한동훈 검사도 제출했다고 그래요. 네. 당시에 폭행 현장의 진짜 모습은 그런 영상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영상은 없더라도 목격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당시에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변호사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한 검사장 측에서 정진영 부장검사가 좀 해명하는 듯한 영상을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증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리력 충돌이 있었을 당시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증거도 그 자리에 있어서 목격을 한 사람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팀이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실 텐데 그러면 그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팀이 속한 그러한 뭐 한동훈 부장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 또 아니면 정진우 부장에 유리한 진술, 그러면 진술이 굉장히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을 촬영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영상 촬영이 안 됐다고 중앙지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정황이 어땠느냐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그 장면이 담긴 영상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미안하다. 내가 뭐 좀 약간 흥분을 했다. 뭐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해서 마치 텔레그램을 지우는 거를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네. 취지로 사과하는 장면이랄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한테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그 장면에 정진웅 부장이나 아니면 수사팀에서 아니 우리는 적법하게 했는데 당신이 왜 그랬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면 그건 한동훈 검사장에게 불리하겠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 영상을 자신에게 불리한 거면 제출했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제출했겠죠. 예. 그러면 이 영상 자체는 중앙수사팀 정진웅 부장에게 불리한 영상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진웅 부장은 당시 압수수색 직후에 병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도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지금 병실에 누워서 수액을 맞는 그런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몸싸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정 부장도 상당한 어떤 피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저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정진웅 부장 측에서는 팔과 다리의 통증, 전신 근육통 증세가 와서 정형외과를 찾았었고 그러니까 큰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뭐
종시에는 아니지만 정 부장이 병원에 입원했던 게 네.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인데 당시에 별 의료적 입원 사유가 없어서 근데 당시 열이 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리고 수액치를 받고 코로나상 문제가 없어서 10시 30분에 귀가했다. 이렇게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평론가님 이거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보도가 좀 다양해요. 바뀌었다고 보는 쪽도 있고 뭐 이해가 간다는 쪽도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몸싸움은 있었고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도 물리력으로 폭행당했다. 네. 무려 독직 폭행 고소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정 부장 검사 입장은 정반대죠. 그냥 손을 같이 뻗다가 균형을 잃고 같이 넘어졌는데 나도 다쳤다라는 취지로 저 사진도 공개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법무연수원 분원이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가 어딘지는 정확치 않지만 정형외과를 찾아서 몸이 아프다. 근데 이제 그때 변호인이 입회한 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전신 통증이 왔다. 그래서 정형외과로 갔는데 정형외과에서는 그때 이야기로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요거 좀 이상하니 응급실로 가보시오. 저녁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가까운 쪽에 대형 병원으로 간 거예요. 예.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기초검사를 해봅시다. 근데 기초검사 안에 코로나19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럼 수액주사를 맞고 조금 이제 쉬시고 나가십시오. 검사 결과도 보고. 대체로 우리 코로나 검사 6시간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5시에 이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10시 반경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는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의도치 않은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고, 병원에 가서, 저도 이제 차문에 한번 맞췄는데, 갈비뼈 부러졌나? 그러고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아프죠? 그럼 몸이 놀란 겁니다. 하루 이틀 쉬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경우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해석은 좀 구구하죠. 그리고 예. 사진을 보고는 전 상당히 다쳤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저 짧게 예.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저 사진 올린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부적절했냐면, 저게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저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진을 올렸을 때, 국민이랄지 아니면 시청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동훈 검사장한테 폭행을 당해서 응급실에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경우였구나.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진을 올리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치 폭행을 당해서 정말로 응급실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진을 그것도 공직자가 올린 것 자체는 누가 물리력을 행사한 거와 상관없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이 의원님 이런 가운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병상 사진을 찍으러 누군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 직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한 보도에 따르면 저 코로나19로 인한 음압 병실에 아무 보호장구 착용 없이 들어갔다. 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왜 필요했을까? 이 이제 문제죠. 아니, 아픈데 사진을 굳이 왜 찍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자면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가서 사진까지 반드시 찍으라 라고 또 올리고 이런 행위를 보면 뭔가 이걸 쌍방폭행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병원에 퇴원할 때 병명이 코로나 검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저거 봤을 때는 저도 이건 뭐 한동훈 검사가 좀 폭행을 행사하는 것 같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정황을 알아보니까 전혀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가 할 자세가 아니죠.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사건할 때 주로 이제 뭐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기가 다쳤다라고 해서 이제 저걸 과잉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광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